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천왕초등학교에서 5학년 실가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조진희라고 합니다. 저의 부캐는 페미니스트 교사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희 교육농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교육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교육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가 지금 기후위기를 살아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달라고 민원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해마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 교구들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녹색 성장이나 탄소 중립 같은 환경 정책을 가르치는 지식과 정보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교육에 희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사례 또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농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교육농 협동조합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협동조합은 아니에요. 저희의 문제의식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브렌다 수앱의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 끼의 식사를 먹고 있죠. 그 식사가 오는 땅, 그 땅에서 일하는 농부, 그리고 농부가 살고 있는 농촌. 그 모든 최종적인 것을, 즉 농업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세상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럼 교육농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배우지요.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음악이 넘쳐 흐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모든 음악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삶에서 필요한 음악을 정선해서 교육 음악으로 가르치고 있죠. 교육 농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을 주는 식사, 그것이 오는 농업을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커서 모두 농부가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선에서 아이들이 시민이 되었을 때 필요한 지식과 기초적인 가치들을 농업을 통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문제의식을 한마디로 교육농이라는 단어로 세 글자로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농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학교에 음악실이나 영어실, 미술실, 도서실, 운동장, 그리고 과학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텃밭과 텃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텃밭과 텃논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생태환경 교육을 열심히 하십니다. 플라스틱 쓰지 말자는 교육도 하고 있으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생태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새끼에게 먹이고 있는 알바트로스 사진이나 코에 빨대가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 사진, 그리고 위태롭게 얼음 위에서 생존하고 있는 북극곰, 지도 위에는 없지만 거대한 플라스틱 아일랜드까지 이런 감성적인 이미지와 영상으로 어린이들에게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 배출하고 그리고 재활용하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성적인 리사이클 교육이나 제로 웨이스트 교육은 소비자 개인의 양심이 호소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태적인 시민성을 함양하는 민주시민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민주시민 교육이 어떻게 텃밭과 텃논에서 가능한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텃밭에서 작물을 돌보고 작물을 기르고 그것으로 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또 나누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 느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텃논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생명교육, 생태교육, 식생활교육, 사회적 경제교육, 다양성 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땡땡땡 교육들을 융합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생태적인 시민성을 갖는 시민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생태적인 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첫 번째 관점은 순환입니다. 순환은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생명들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왼쪽의 그림들처럼 땅의 속과 겉에 있는 미생물과 작은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은 인간이 농약을 뿌리기 전까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돕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행농에서는 레이첼 카슨이 경고했던 살충제와 제초제를 뿌리고 비닐 멀칭을 씌우고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텃밭은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살아있는 생태 교과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텃노는 특히 1년 동안 벼의 생장을 중심으로 사계절의 순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실입니다. 봄에는 벽씨를 뿌리고 모를 내고 여름에는 벼를 키우고 그리고 혹시라도 벼가 비바람에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가을에는 벼를 수확하고 그것으로 쌀을 만들죠. 수많은 농부들의 손길이 벼에 닿아야 한 톨의 쌀이 생산이 됩니다. 텃밭과 텃밭에서 나온 모든 부산물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이 재료들은 특히 저희가 키우는 배추나 볏짚들은 다른 작물들을 덮어서 퇴비가 되고 또 해가 지나면 발효가 되어서 또 퇴비로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이어져 순환되고 또 다른 것으로 전환되면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퇴비가 되어 환대받는 것입니다. 생태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의 두 번째 관점은 전환입니다. 이 전환은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살아갈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보다 더 어린 나이에 유엔에서 연설했던 캐나다의 세번스키의 외침에서 이 전환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번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간 원주민의 숲에서 더 많은 쇠고기 생산을 위해서 숲과 문화가 불타는 것을 목격하고 이 문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연설하였습니다. 사실 세번스키의 외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전염병이 돌 때 수백만 마리의 돼지를 살아있는 채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오리의 보드라운 가슴털을 빼서 패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는 반팔을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모순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우리 농촌이 초고령화되어서 더 이상 작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가축 생산으로 급격하게 전환되어서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누군가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식당에서 먹고 있는 삼겹살이 운동장의 폭염과 연관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맛있어 보이는 귤이 탄소를 쐬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식당 밖에 오는 폭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채식급식을 선택할 수 있게 그것을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인지중심 교육은 감각 발달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영상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 교육을 하면서 저희는 교사들은 유튜브와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텃밭에서 난 작물들로 어린이들은 맛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그동안 정크푸드에 길들여져 있는 자신의 미각과 후각을 회복하는 교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이후에 어린이들의 삶에서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무슨 요리를 할지 토론하고 검색해 보라고 하면 너무나 잘 토론하고 검색을 합니다. 칼질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칼질을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생전 오이를 먹어보지 못한 어린이도 있는데요. 그 어린이들은 샐러드 속에 있는 요리를 해서 먹어보기도 합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고 농땡이는 치는 친구와 다투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선생님과 동료들에게 대접하는 돌봄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이 직접 기른 감자로 요리해서 너무나 뿌듯하고, 내가 직접 물을 주고 기른 배추로 김장을 해서 담가 보니까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태적 시민성을 가진 민주시민교육의 세 번째 관점은 환대입니다. 환대는 다른 생물이나 다른 공동체까지 돌보고 대접하는 교육입니다. 인도의 학자 반다나 시바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균과 식물, 동물들의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인간도 건강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대의 관점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포용해주고 그래서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여기 여성들은 폴란드의 국회의원들인데요. 대통령이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자 이렇게 무지갯빛 드레스를 입고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교육농 선생님들도 우리가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무지갯빛 작물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상점에서 보는 작물들은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색깔의 산업적인 작물들만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대의 관점은 교실에서 나와 다른 친구, 성격도 외모도 성별 정체성도 성적 지향도 모든 것이 존중되고 포용될 수 있는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2019년 7월에 저희 학교 어린이들은 감자를 수확해서 인권단체에게 기부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무려 120만이 넘는 것을 배웠는데 이날 폭염이 되게 있었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어린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희가 가르친 가치들은 친환경 농업, 사회적 경제, 그리고 윤리적 소비, 또 하나 어린이들의 인권, 이 네 가지 가치를 걸고 이런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감자를 수확했지만 이 행사를 못했고요. 내년에는 꼭 코로나와 공존할 수 있는 시간이 와서 이 페스티벌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린이들에게 금융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한 번은 우리 학교에서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조사하라는 공문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대신에 펀드를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대신에 펀드를 선물하는 어른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린이들이 입시 경쟁 교육과 학벌 중심 교육에 찌들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교육까지 하라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교육은 어디로 치달을까요? 지금의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삶의 방식을 거스르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결국엔 나와 공동체 모두를 파멸시키는 세상이 되게 하는 교육으로 갈 것이 뻔한 것입니다. 교육농 선생님들은 교육 텃밭과 턴론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순환과 전환과 환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수많은 교실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얘기하는 영어실 그리고 AI나 코딩 교육을 하는 굉장히 첨단 기계들이 많이 있는 미래교실, 컴퓨터실을 자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두 가지의 영어실이나 컴퓨터실 외에도 미래에 필요한 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땅과 생명의 순환, 삶과 교육의 전환, 타자에 대한 환대 등을 배울 수 있는 학교 텃밭과 턴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천왕초등학교 교육농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